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토크쇼 이민유학 담당자 심사옥입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이민유학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최신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건강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민유학에 관한 각종 피해 사항이나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항상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포사회에 사랑받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민해서 살다 보면 누구나 치러야 될 대사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과 시민권 획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개중에는 그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사시는 분도 있으시다만 제 경우에도 71년도 이민 와가지고 97년도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 시민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매 PR 카드를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관계로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 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시민권 판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치안판사로 재직 중이신 홍준표 판사님을 모시고 시민권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홍 판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요. 처음에 시민권 판사님을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셨는지요? 제가 93년 7월 1일 네. 임명을 받아서 5년 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93년에 7월 1일 날 시작해서 98년 7월 1일에 끝났는데 글쎄 무슨 특별한 동기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네. 시작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임명을 받게 됐습니다. 예. 혹시 그 시민권 판사는 어떻게 임명이 되고 하는지 그 좀 저희 시청자들 여러분 궁금하시고 또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민권 판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셨는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 심사장님께서 매일 말씀을 하셔서 내가 좀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예. 그 정확한 코스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네. 편지를 아마 그 Minister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한테 예. 편지를 써서 이제 이력서를 보내는 것이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당한 그 복잡한 결정을 해서 그게 이제 연방정부 캐비넷을 거쳐서 예. 연방 총독의 사인으로 되는 거니까 예. 일단 아마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아유, 됩니다. 그 뭐 웬만한 우리 엄두도 못 낼 그런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네요. 어떤 순서는 이제 그 마지막은 이제 그 캐비넷을 거쳐서 예. 현재 연방 총독의 사인으로 예. 이제 임명이 예. 됩니다. 예. 근데 그 판사님, 그러면 그 시민권 판사님은 이제 주된 그 업무라고 하시면은 뭐 굉장히 그 영역이 넓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시청자들이 알아야 그런데 될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이제 그 시민권 판사는 네. 그 하는 영역이 이제 그 어플라이 한 사람한테 중대한 영향은 주지만 네. 그 시민권이라고 그러는 그 하나만 하기 때문에 예. 그게 1970년 몇 년도에 그 트루도 조상 계실 때에 예. 이제 그 일단 이민을 와가지고 결국 시민권을 받는 데 대한 중대성을 생각하고 네. 그때 그 시민권 판사를 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그래요. 예. 그 법에 의해서 시민권 판사는 시민권 여기에 이민을 온 분이 그때는 5년이었습니다. 예. 5년 있으면 이제 그 어플라이를 하면 예.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시민권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뒤에 그 3년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68년에 학생으로 왔는데 예. 이제 그때 오면서 바로 이제 그 이민이 돼서 5년 뒤에 네. 뭐 73년인가 받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5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시민권 판사는 이제 그 어플라이 한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고 예. 일단 이제 그분이 다 통과돼서 되면 네. 이제 그 이민권 선서식에서 선서하는 것을 주관하고 예. 이제 한 학씩 주고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카나다 시민권에 대한 것을 좀 그 장려하고, 카나다 시민이나 뭐 비시민한테 그 시민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뭐 연설도 하고 이제 그 네. 밖에 나가서 많이 하는데, 주요 사항은 이제 그때 그 시민권을 어플라이하는 분이, 네. 그때는 그 시민권 판사가 직접 영어 시험, 예. 그 카나다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네. knowledge of Canada를 아. 시민권 판사가 하나씩 다 그 개인 인터뷰를 했어요. 예, 예. 그다가 이제 그 시민권 판사도 줄고 뭐 전국에 한 50명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그 폭주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리튼 테스트로 바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나다에 대한 그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예. 하는 것도 이제 그 필기 시험으로 제가 있을 때 이제 그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보고 아주 깊이 인볼브 돼서 이 정도면은 뭐 카나다 시민으로 영어라든지 이제 그 카나다에 대한 지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제가 있을 때 그게 되고 예. 이제 제가 퇴임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제일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결격 사항이 있는 사람. 예, 예. 그것이 특별히 이제 그 레지던시라고 그래서 예. 카나다에 이제 그 이민을 오셔서 4년을 계산해 가지고 3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신청하면 오늘부터 4년. 근데 그걸 이제 결혼해서, 그걸 살지 않은 분들이 네. 이제 그 신청을 할 때에 예. 그 얼마만큼 그 사는 기간이 4년에서 3년에서 빠지는 거느냐를 그 판사가 꼭 그 네. 심사를 해서 인터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힘들었던 거는 홍콩이 1997년에 이제 그 본국으로 넘어갈 때 1987년입니다. 1980. 아니 97년. 아, 그 처음에 계약을 그 당시에 중화한 건 1997년이 97년이 넘어갔죠? 넘어가요. 예. 아, 예, 예.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93년에서 98년에 그만뒀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 힘이 들고 바빴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카나다에 일단 이민으로 온 지 예. 3년이 되면 시민권을 어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지. 만약에 그 3년 동안 카나다를 비우지 않고 쭉 살았다는 전제해야 신청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나다에 이민으로 이제 그 레지던시가 허락이 돼서 예. 도착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면 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결격 사항이 없으면 시민이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결격 사항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사항이 카나다에 안 살고 예. 뭐 사업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뭐 가정 사항으로 이제 본국으로 나가다가 드나드는 분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 3년 동안에 얼마를 예. 살아도 되냐는 건 하는 것이 그 판사가 판단하는 제일 그 중요한 요건이었어요. 예. 그때에. 그 당시 저도 신문지상에서 알고 제가 하는 업무도 그럽니다만 홍콩 사람들을 에스트로낫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민해서 마누라하고 애들만 띄워놓고 본인들은 가고 그냥 우주인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은 그 이쪽에서 이제 그 카나다에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뭐 장난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제가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있었는데 3년이면은 1360일입니다. 4년이면 1360일입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3년이면 1095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1095일을 살질 않고 아주 메이저 한 200일만 살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한 900일 조금 살고 네. 하여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된 중에서 제가 그 외국에 1095일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 대만에 왔던 분인데 예. 그 가정 사건으로다가 907
70일을 대만인 분들한테 제가 시민권을 허락해 준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분이 통과돼서 한 일이 있는데 네. 그걸 다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걸릴지 지금 모르는데 판사님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은 그 레지던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난 4년간 3년을 안 살았더라도 네. 판사님의 재량으로 네. 시민권을 수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있어도 되는데 네. 아주 대단한 권한이십니다. 이게 대단히 고난인데 지금 이제 그거는 이 현재 현행법 같습니다. 판사가 그 판결을 해줘도 예. 이민 장관, 행정부가 어필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부가 볼 때 너무 많이 빠져서 안 될 사람을 판사가 해줬다 예. 하면 그거를 가지고 상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상소 이기면 그분이 시민권을 받는 거고 예. 지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아, 예.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결격 사유로 디나이를 시켰는데 예. 변호사한테 그걸 가지고 상소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건 양쪽에 다 할 수 있죠. 예. 그 이제 판사의 권한이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시민권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홍 판사님 말씀 참조하셔가지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오늘 주제는 시민권인데 판사님 현재 치안 판사 저스트 오브 피스를 이제 재직 중이신데 그래서 제가 판사님 모시고 우리 동포들 가려운 데를 많이 긁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그 시민권 판사를 하시다가 다시 치안 판사로 현재 재직 중이신데 특별히 그 시민권 판사님 하시다가 치안 판사로 이렇게 그걸 전직을 했다고 그러시나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아, 그래요? 제가 이제 93년에 임명이 돼서 98년에 이제 임기가 끝났습니다. 예. 임기가 끝나서 있다가 이제 그 저스트 피스를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아, 예. 그거는 이제 주정부 권한입니다. 네. 주정부 권한으로 이제 이력서하고 해서 이제 여기 검찰총장한테 보내서 인터뷰도 받고 시험을 봐서 예. 제가 이제 거기 통과돼 가지고 예. 2000년 10월 1일 제가 이제 그 임명을 받았어요. 예, 치안 판사님. 예, 그거는 이제 똑같은 형식인데 그 어터니 제너럴을 이제 해서 그 주 강요회를 거쳐서 여기 이제 주 총독이 사인해서 예. 임명이 되는데 그 하는 일은 뭐 완전히 다르죠. 예. 이제 시민권 판사는 이제 심사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다 통과가 되면 네. 어느 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선서식을 하죠. 예. 이제 선서식에 들어오면 선서하고 판사가 이제 좀 연설도 하고 예. 앞으로 이제 가나다 시민으로 자라라고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 치안 판사는 일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예. 제가 알기로도 다양합니다. 굉장히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 예.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커버할 네. 일이니까 우선 시청자분들한테 좀 궁금하시니까 네. 치안 판사로서 하시는 그 듀티 그러니까 꼭 네. 필요한 거 우리 동포들한테 그걸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이제 주시면.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원래 그 치안 판사가 하는 건 크리미널 예. 형사 파트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POA라고 해서 Provincial Offenses Act라고 예. 해서 예. 그 Provincial Offenses Act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 저 간단히 우리가 아는 게 저 교통법 위반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제 무슨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하다가 뭐 담배 같은 거로부터 예. 그다음에 스탁 마켓의 문제 같은 거, 폴루션 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식당 하는 분들이 이제 깨끗이 안 할 경우의 예. 문제라든가 예. 하여튼 이제 그 크리미널 이외에는 카나다에서 지금 그 모든 건 주법에 의해서 예. 진행되게 되고 있어요. 그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굉장히 있는 관계가 것들이네요. 있죠. 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예. 연방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연방에서 할고 앉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그 생활에 직결이 되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다 주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가 지금 크게 하는 거는 파이낸셜, 그 다음에 국방, 그렇죠. 외교, 국방. 예.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예. 이거 이외에는 우리의 생활을 움직이는 건 전부가
주법입니다. 예. 그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홍 박사님 이민문도요, 연방에서 이제 승인해가지고 각 주에서 PMP라고 프로비셔널 로비니 프로그램을 이제 각 주 정부에서도 이민도 요즘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심의 그 저스티브 피스라는 게 많이 알려있지 않아요. 네. 또 카나다 사람도 잘 알지 않은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삶 속에서 저스티브 피스가 뭘 하는 걸 알면 이 땅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만큼 예.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예. 참 대수롭지 않은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되나 하는 거를 예. 그 저스트 피스가 뭐 하는 걸 알면 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얼뜻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게 한번 다시 여쭤보면은 한국에 보면 전 한국 떠난 지 37년 됐습니다만 한국에 직결재판소 있고 직결재판소에 그 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너는 통행금지 위반했으면 구리 며칠, 술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노상방뇨했다든가 고성방가했으면은 뭐 구리 뭐 2주 뭐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여기서 하시는 시한 판사님이 하시는 그런 일하고 좀 동일한데 이제 그건 예. 그 주법에 의해서 되고요. 네. 연방적에 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베일을 합니다. 베일. 베일이라고 해서 예. 이제 체포되어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예. 치안 판사죠. 아마 한 3년 전에 그 렉스데일 개항이라고 그래서 네. 거기에 한 40몇 명을 일망타진한 해서 잡혀오면서 예. 그때 내가 그 1000 핀치 베일 코트 담당이었습니다. 아, 예. 그날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대단히, 있었고요. 예.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뭐 혼자 했으니까 다 이제 딴 분들하고 나눠서 하는 그런 게 있었고 얼마 전에 한 1년인가 2년 전에 그 미사사가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그 좀 반국가 행위로 해가지고 테러리스트 16명을 잡은 거. 그거에 대한 베일도 치안 판사가 합니다. 하여튼 그 치안 판사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강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재판은 안 하고 치안 판사가 하는데 그 베일을 시작할 때 그 베일을 하는 그 코드의 프로시저가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치안 판사가 이제 뭐 놔주라든가 가두라든가 하는 거를 결정하고 이제 일단 그분이 이제 갇히든지 나오게 되면 그분에 대한 이제 이 사람이 사실 거기에 대한 크리미널 액티브를 했느냐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한 1년 뒤에 정식 재판에서 정식 재판에서 나오는데 예. 카나다의 지금 그 형사 재판의 93%가 예. 그 변호사하고 그 검사하고 둘이 어그리해서 판사 재판으로 나갑니다. 뭐 아웃 오브 코트 세틀멘트라고 하는 그렇죠. 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죠. 7%가 재판에 갑니다, 사실. 근데 영국에서는 뭐 한 5%만 재판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이제 참 막말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게 합법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갈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그 베일인데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이제 시간이 가는 대로 좀 앞으로 다음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동포분들한테 좋은 말씀 한씩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시민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제 경우도 보면 이민하시기 전에 여기 유학을 오셨다가 어떤 분은 또 워크 포인트 받고 노동을 오셨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기서 4년에 3년을 살아야 되나요? 프레젠스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김철수가 여기 와서 유학을 한 3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신청해서 영주권을 땄어요. 그러면 여기 학생으로 있었던 3년에 대해서 무슨 크레딧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3년은 크레딧은 아니고요. 네, 아니 그 3년에 대해서. 3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단 시민권을 신청을 하면요. 신청을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민이 됐어요. 네. 이민이 돼서 3년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 이민자로 있던 거는 2년밖에 안 되는데 2년을 합법적인 학생으로 있다든가 또 워킹 퍼밋을 가졌으면 반을 인정해 줍니다. 50%를. 그러니까 그분이 2년 동안을 학생이나 이제 노동 퍼밋을 가지고서 2년을 있었으면 1년을 인정해 주죠. 근데 그분이 이민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게 되면 하는 날로부터 3년을 하는데 2년은 자기가 살았고 그 나머지를 반을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도 봤어요. 네, 그렇게 해준 그러니까 일이 종합해서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이나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여기 체류하신 분은 새로 영주권을 받더라도 그 전에 여기서 합법적으로 체류했던 신분의 그 50%를 그 기간을 크레딧을 받아서 받을 수 있다는 즉 어느 분이 여기 이민을 이민 오기 전에 학생으로 2년을 있었으면은 그 친구는 영주권 받고 2년만 있으면은 시민권 신청을 자격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죠. 영주권 받는데 3년을 해야 되죠. 아니죠. 그 전에 그 기간을 크레딧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예. 일단 우리 원칙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이민으로 이민이 그 와가지고 3년 있어야 할 권한을 줘요. 네. 3년이 아니고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면 판사님, 그러면 그 학생이나 노동 허가 받고 와 있어서 합법적으로 있던 그 기간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50%를 크레딧을 그 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3년을 기다려야 되면. 그렇지는 않죠. 이제 그 오늘부터 3년 동안에 그 3년 동안에 내가 많이 드나들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안 들어들고 보통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는 영주권을 받고 2년을 그냥 쭉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그분은 여기서 학생으로 있었으니까 그 1년을 2, 3년 있었으니까 1년을 크레딧을 받아서 여기 영주권 받고 2년 된 걸로 해서 3년 동안이 되니까 시민권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나는 그렇게는 안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 후재 받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2년 동안 있었는데 네. 그 동안에 자꾸 드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들락날락하죠. 그렇죠. 예. 그 드나드는 분이 일단 그 시민권을 그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돼 가지고 4년을 계산할 때 예. 그 먼저 학생 된 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아, 예, 그 상당히 예. 도움이 돼요. 예, 하여튼 판사님 말씀에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학생이나 여기 노동허가 받고 있던 분은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다른 것도 하나 이거는 시민권하고 좀 틀린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새로운 그 이민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 IMM 10,000이라고 긴 그 영주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주민 것처럼 카드입니다. PR 카드. 그래서 매 5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걸 채우지 못해서 PR 카드를 리뉴하는데 곤란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들어가면 뭐 굉장히 복잡한데 한 가지 여기 이 질문은 저희 그 PGS 웹사이트에 오신 질문인데요. 이분이 그 시민권자의 남편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는 시민권자고 홍길동 미세스 홍은 시민권자가 영주권자입니다. 근데 홍길동이가 해외에 살기 때문에 남편이 홍길동에 따라서 해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미세스 홍은 시민권자의 남편을 따라 카나다에 안 살고 영주권자로 해외에 살았는데 그거를 인정을 받아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건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되고요. 하나 이제 원칙적인 걸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그 여기에 이민으로 오셔가지고 이민자로 살면서 그 컨트롤하는 프로세스하고 예. 시민권을 받는 프로세스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씀대로 홍길동 씨가 한국에 나가서 시민권을 사는데 부인은 영주권자로 나가서 살았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 나라에 시민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 여기 이민권이 3년 돼서 4년을 계속 3년을 살아야 되고 예. 안 되면 어플라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예. 그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예. 이제 가부가 결정이 되고 그 판사가 한 것이 국가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안 되겠다 하면 그분이 어필할 수가 있고 예. 나는 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자기 그 변호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예. 프로세스를 예. 꼭 거쳐야 됩니다. 그 이 질문하신 분 아마 이런 뜻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PR 카드를 리뉴할 때는 여기 5년 중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오늘 이민 도착하셨습니다. 오늘부터 5년을 계산해서 여기 2년을 피지컬리 살아야 영주권 리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시민권을 신청했으면 영주권 리뉴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 이민법에 보면 이건 시민권법이 아닙니다. 이민권에 보면은 그 PR 카드 가졌더라도 그 남 시민권자인 배우자 따라서 해외가 살았으면은 영주권자 여기 2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아마 그래서 이분은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예,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이제 그 이민법이라든지 그 여기에 그 레지던스 그 이민으로 오신 분은 우리 심사님들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네. 예, 제가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도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우리 한국 분들 보면은
아니 내가 시민권 신청할 때는 영어가 안 돼서 못해 하고 그러시는 분도 많은데 오케이. 이제 그런 경우 간단히 좀 어떤 분은 영어 시험을 보고 어떤 분은 안 보는지 한번 잠깐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옛날 제가 있을 때는 60이면 네. 그 영어 테스트하고 카나다에 대한 지식의 테스트를 면제해 줬어요. 예. 그러니까 60이 되면 안 받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 영주권인 분이 이제 그 시민권을 신청하면 네. 그 신청서가 노버스코시아로 갑니다. 예, 예. 노버스코시아 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든지 두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CSS라고 해서 카나다 인텔리전스 서비스에서 그분을 체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RCM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클레가 되면 예. 이쪽에 이제 그 해당된 시민권 코트로 넘어오죠. 네. 세 개 있죠. 여기 지금 하나가 스카브로에 내가 있던 데가 있고, 하나는 지금 그 25 생클래스 들어가 있고, 예. 하나는 그 에토비코에 있습니다. 아, 예. 그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예. 이제 결격 사항인 분은 그 결격 사항을 붙여서 이제 여기 와서 시민권 하는 분들이 보고 이제 그 판사 앞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를 거기서 갈라냅니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근데 그 60이 지금 55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아, 55살로. 예. 그건 언제 바뀌었는지 내가 나머지 바뀌었으니까. 예. 제가 떠난 지 10년 됐는데 예.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범죄 사항이라든지 반고적인 사항이 없으면 그냥 가서 아이디만 내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55세면.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55세 이상이면은 혹시 영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신청하셔도 영어 면제 받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서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래도 이 땅에 오시면 영어는 계속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물론이죠. 영어는 해야죠. 예. 그리고 또 다음 분의 질문을 한번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관계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이민된 지 온 지가 3년, 예. 4년을 거쳐서 3년이 예, 자격 되면 여건만 되면은 예. 성인이 되기 전에도 혼자 신청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18살이 성인이니까 예, 예.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예, 18살 미만은 어떻습니까? 18살 미만은 이제 부모하고 같이 해야죠. 아, 예, 예. 예, 부모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근데 흔히 이제 저도 여기 이민을 71년도에 왔습니다. 지금 만 37년 됐는데 제가 97년도에 시민권을 받았어요. 전 뭐 한국의 재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그러면 내가 이민 나와서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경제 활동하는데 똑같습니다. 모든 사회보장 혜택이고. 근데 그 외에 이제 판사님께 한번 말씀해 주실 거는 네.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라든가 영주권자로 있을 때보다 특별한 차이점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카나다 시민들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예, 선거권. 투표권 있고. 그 사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민권을 가지시면 예. 카나다를 떠났다가 카나다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민자로 계시면서 받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시민권을 받으시고 한국에서 10년 사시다가도 다시 또 아무 제약 없이 카나다에 들어올 수 프리 투 있습니다. 컴백. 근데 이제 꼭 조심하셔야 할 거는 법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예. 그리고 지금 패스포드를 내시면 5년이면 만료 아닙니까? 그게 뭐 10년이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한국에 외국에 거주하시더라도 거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꼭 등록을 하셔서 예, 시민권에 대한 어떤 법이 바뀌냐를 킵출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예. 받으신 분은 영원히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건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한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판사님. 영주권을 있다가는 제가 이제 전 인법합니다만 영주권자를 신분을 포기하려면 여기 이민국이나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가서 내가 일상적인 이유로 영주권 포기하겠다면 1분이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 포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쉽지가 않고 아주 난해하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그런 상담을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상속권 때문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어느 문 중에서는 시민권자는
한국 민법이 아니라 그 문증법에 뭐 재산 인정하는 데서 나 저희 심 선생 나 당장 시민권 포기하고 다시 가야 재산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전화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야 시민권 포기가 가능합니까? 그는 뭐 저도 잘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인데 네. 뭐 나는 시민권을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만두겠다는 거는 내가 거의 못 봤는데. 예. 카나다 볼 적엔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한국 법이죠. 카나다는 이중 국적을 인정해 주거든요. 이중 네. 국적을. 예. 근데 이제 그 정확한 절차를 예. 저는 듣기에는 얻다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카나다 시민을 포기했던 분이 이 나라에 붙들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예. 정확한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한테 그 어드바이스 해준 분이 있었는데, 먼저 있던, 네. 저하고 같이 있던 분인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요. 네. 자기가 상소하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예. 현찮은 걸 괜히 가르쳐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판사님, 또 이제 저는 시민권을 신청해도 그냥 상욱심이라고 한국 이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계직이 어떤 분들은 이거 first name을 이제 영어로 바꾸시고 있어요. 싶은 분이 있는데, 그건 간단합니까? 간단하지가 않은데, 예.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떤 분이 부탁을 해서 안 사항인데, 예. 어떤 기관에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닌데, 예.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주정부에서는 뭐 드라이버 라이선스들이 하는 그런 이름 바뀐 거를 둘을 자기한테 신청을 하면 바꿔준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주정부에서 바꿔야 됩니다. 주를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예. 그 바꿔주는 데가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땅에 와서 제가 이제 홍중표인데 앞에 이름을 제이라고 넣어서 그 재판소를 통해서 판사의 그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바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 정확한 아니지만 거의 틀림없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름을 변호사를 통해서 네. 그 판사 앞에 가서 판사를 통해 가지고 정식 이름을 바꾸세요. 그 결론적으로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하고 통해서 판사 앞에 가서 개명을 한 다음에 그 개명된 이름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뭐 존이니 피런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우선 그렇게 되면은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바꿔지고 네. 그 이제 모든 소리가 다 바꿔지면 쉽죠. 예. 근데 내가 옛날에 있을 적에는 93년에 98년 그 사이에 그냥 이름을 넣어줬어요. 예. 그냥 영어 이름을 넣어줬어요. 자유자재로.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그걸 타이틀 한다고 그래서 지금 뭐 테러 건도 여기서 바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판사님, 만약에 이제 우리 요즘 한국 우리 2세들이 한국 고국에 가서 많은 짭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 결혼하고. 근데도 한쪽 아빠는 이제 카나다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제가 알기로 자동적으로 카나다 시민권자가 되는데요. 주한 카나다 대사관을 해서. 그러니까 태어난 해외에서 태어난 그 2세 카나디안들은 언제까지 카나다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거는 현행법에 언제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내 손자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예. 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변호사로 있고 우리 며느리 변호사 미국에서 났어요. 또 손자가 미국에 태어나서 예. 거기 카나다 공간에 신고해서 이제 카나디아 신고해서 시민권자죠? 카나다 시민권자가 카나다 그 패스포트를 받았어요. 예. 영원히 캐네디언 시티즌입니다. 그렇죠. 그 18세라는 얘기는 뭐가 혼동된 얘기고요. 네.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한 번 시민이 되면 영원한 시민입니다. 예. 뭐 한 번 해병이면 영생, 예. 평생 해병이지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나가서 예. 한국에 있는 이제 아빠나 엄마가 나가서 한국에 있는 분과 결혼해서 아이가 예. 태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카나다 시민입니다. 예. 대사관에 신청하시면 카나다 패스포트 받을 수 있고요. 예. 여기서 난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꼭 조심하실 거는 영사관에 계속 연락을 하셔서 여기 시민권의 법이 바뀌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그리고 현재로서는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캐나다 그 패스포트를 리뉴해야 되겠죠, 5년씩.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만약에요, 그 시민권 신청서를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폼을 쓰는데 간혹 거짓을 기재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짓을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언제 얼마큼 살았다는데 그거를 좀 뭐 허위로 기재하는 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게 여기서 발각이 됐을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글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말아야죠. 되는데 예. 내가 옛날 이제 그 94년, 98년 때는 그 시민법상에 예. 현재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그래요. 예, 그 예. 법에 보면 예. 카나다에서 시민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예. false 잘못 위정해서 난 거는 카나다에서 아, 예. 이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예. 그 이유가 됩니다. 아, 예. 그러나 먼저 그 이유가 힘드는데 이제 하나의 그 misrepresentation이 되는 그래서 거죠. 미스레프레젠 되면은 그건 카나다 정부에서 예.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아, 예. 일단 시민권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게 false represent만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 이제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한국 예. 사람이 여기 시민권을 받아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끝나고 난데 이 나라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시민권 받으면 추방 못 합니다. 아, 예. 근데 false represent는 이제 나오게 되면 얼마나 시행에 따라서 예. 이제 그게 가능하죠. 예. 그런 그리고- 일이 없어야겠죠. 네. 판사님 이런 거 들어보셨으면 이런 말씀 요즘은 좀 그 조규약 때문에 좀 뜨거운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원정 출산이라고 해서 한국의 젊은 부부들이 그 아기를 여기 와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지 여기 속주지에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카나다 시민권자인데 예. 어차피 부모 따라 한국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은 언제고 여기 들어올 수 있나요? 항상 물론 카나다 시민권자니까. 시민입니다. 예. 걔는 여기서 낳았기 때문에 예. 카나다 법에 의해서 시민입니다. 예. 카나다 시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 패스포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건 현행법에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뭐 이렇게 낳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법이 바뀔는지 모르니까 그건 그때 얘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대사관을 통해서 네. 카나다의 시민권이 법인에 어떻게 다는 거를 이제 그 킵출할 필요는 있는데 그는 여기서 났어도 영원한 카나다 사람입니다.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한번 한국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카나다 시민권을 받은 분들도 한국에서 계시다가도 18세가 되면은 되기 전에는 한국은 아직 이국적 인정을 안 하니까 캐나다나 한국 두 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한국법을 제가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나다 법은 이중법, 예. 삼중국법도 인정해 주니까 예. 우리 손자는 이렇게 해서 미국 시민이고 예. 카나다 시민입니다. 예. 패스포트 2개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카나다에서 인정하는 거고 그렇죠. 모든 그런 문제는 이제 한국법의 문제가 되는 거지 카나다 법은 아닙니다. 네. 카나다 법은 뭐 이중국적 인정을 주니까. 예. 하여튼 오늘 홍 박사님 참 좋은 말씀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판사님 모시고 그 치안 판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이런 기회를 갖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셨어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